네, 오늘도 책 하나 가지고 우려먹는 시간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어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조금 인연이 있는 이제 학자, 정신분석학,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져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제목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 어떻게 보면 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정신분석학의 한 제3의 학문을 이제 만든 계기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계기는 당시에 이제 설거지 알바를 하던 07년도 시절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0708년도 시절 설거지 알바 때 우연히 이제 교보문고 그 떨이 책으로 구매를 했을 때쯤이었죠. 사실 그 책을 읽기 전엔 그 사람 빅터 프랭클이 얼마나 저명한지도 몰랐고 그냥 책 제목이 왠지 마음에 들었는데 내용도 상당히 무겁고 또 얻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한 두어 번 읽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호주에서 마지막 했던 일도 설거지였는데 아무튼 설거지 인생이네요. 빅터 프랭클의 어록은 짧지만 강한 구절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 제 생각 정리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경외감이 느낀다 할까요? 마치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일 정도로 그가 겪은 그 엄청난 비극적 운명, 그걸 이겨낸 사람,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쨌든 어록을 이제 우려 먹어야 되니까요. 빅터 프랭클의 어록 514번. 운명보다 더 강한 것은 그것을 견디는 용기이다.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진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병으로 인해서 체력적 한계로 인해서 죽든가 아니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든가 아니면 가스실로 가는가, 모든 방향이 죽음으로 향한 그 과정에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그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인데, 그냥 개인의 그냥 생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이제 치유하는 데 썼다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그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신화 속의 영웅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죠. 자신도 어쩌면 트라우마 속에서 시달릴 수 있음에도 오히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뽑으면서도 더더욱 경외심을, 제가 지금 몇 번이나 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어록을, 그냥 빅터 프랭클의 어록 자체를 생략하려고도 생각했어요. 이거를 다루는 게 맞나, 그 정도로 좀 느끼는 게 좀 많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구절은 꽤 괜찮은, 이것도 의미 있는데요. 526번에 유머와 영웅심은 우리에게 자기 초연이라는 능력을 갖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 책 안에 인상 깊었던 씬이라고 할까요? 그 구절 묘사되는 장면 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일종의 연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내는 장면 속에서 이 엄청난 극한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만의 유머러스함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야말로 자기 초연인 거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조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 자기 삶에 어떤 비극이 다가왔을 때 유머러스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마치 희극인 것인 양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이 초연해지고 그 이겨내는 과정 자체에서 그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영웅심의 발로가 아닌가 나름 포장을 해봤는데요. 약간 중언부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그걸 농담 삼아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유머러스한 사람들, 이제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그런 분들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좀 유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뭐 코미디언이 아니더라도 뭐 저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스피치, 뭐 연설문 속에서도 청중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유머러스함 그런 매력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빅터 프랭클이 말한 어록을 조금 소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구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뭐 글 속에서는 한 가지 더 뽑았었는데 약간 소화를 못한 구절이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넘치죠. 뭐 사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읽어서 그에 대한 썰을 또 살짝 풀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갇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견뎠는지, 어떤 상황에서 대처했는지, 그렇게 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또 결국 삶을 마감했는지, 의외로 버틴 사람, 의외로 쉽게 져버린 사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묘사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은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절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극이라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좀 힘든 상황이랑 빅터 프랭클이 겪은 그 힘든 상황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이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초연이라는 게 그 주변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은 겪고 있는지, 어떤 다양하게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지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유머 있게 묘사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찾는 법,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죽음의 수용소는 또 이야기니까 뭐 어려운 뭐 정신분석학 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가 겪은 스토리라인이라서 한 번쯤은 제가 한번 다뤄보거나 또 추천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은 여기까지 팔겠고요.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